취직이 목표인데 B라는 회사에 꼭 가야 돼요라고 설정을 하고서 면접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지 B 회사에서 뽑아줘요.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탈락 순위 1순위라고 이것도 리서치 결과가 있었어요. 면접장에서 설득력 있는 답변은 어느 정도 가장 좋은지 아세요? 30초 이전이면은 짧아요. 그러면 어떻게 들리냐면 성의가 없어 보이고 좀 아쉽고 뭔가 점수를 주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40초, 45초 넘어서 1분 이내로. 네,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볼 수 있는지, 그래서 면접 이렇게 준비하자 그 요령과 또 여러분이 면접장에서 하게 되는 1분 자기소개, 자기 PR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번 스피치를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미라입니다. 자, 유형별 면접 일단 리프레임으로 공략을 하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전공 면접과 역량 면접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자, 전공 면접. 사실 전공 면접은 전문직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해당이 되고요. 일반 영업직이라든지 또는 방송 관련한 저 같은 직종은 전공과는 사실은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전공에 대해서 면접이 있는 건설, 토목, 승무원 이런 직종인 뭐가 중요할까요? 전공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물어보기 때문에 역시 질문에서 선배들께 여쭤보기 가장 좋아요. 우리 과에서 어느 분야로 취업한 선배들에게 여쭤보는데 내용을, 자, 어떤 질문을 받았고 선배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연락한다고 해서 선배들이 야, 나 지금 취직해서 바쁜데 너 그런 걸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고 하는 선배들은 없겠죠. 네, 여러분들께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은 학과의 교수님이나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데, 저는 이미 졸업한 지 2, 3년이 지났어야 하는 분들, 네, 인터넷 뒤지면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역량 면접. 역량 면접, 본인이 얼마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과거의 행동, 어떤 경험, 어학 성적이 좋다, 과거에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해서 어떤 능력을 키웠다, 이런 걸로 여러분의 미래, 이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평가를 하는 건데요. 사실 딱 들어왔을 때 아까 비주얼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첫인상이 좋다고 해서 역량이 좋다라고 사실은 합리화를 시킬 수는 있지만, 첫인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역량 면접에서 점수를 잘 주지는 않습니다. 그때 뭐가 중요하면 여러분이 어떤 내용으로 답변을 사실은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문의 의도 파악하기, 이제 뒤쪽에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압박 면접 받는 경우 일단 표정부터 굳어버리게 돼요. 사람이면 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의 스토리텔링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받았어요. 지원자 본인은 본인의 가장 큰 역량, 자신의 큰 경쟁력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요, 이것도 잘하고요, B도 잘하고요, 저는 C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 가지 콘텐츠를 얘기했는데 자랑만 계속하는 경우, 어떨까요? 열의 한 7분들은 본인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잘합니다가 아니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가 사실은 여기 나오는 면접관이 느낄 수가 있어요. 판단은 면접관이 하는데 저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성실합니다 보다는 거기에 대한 경험을 직접적으로 사실은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업팀에 왔는데 저는 굉장히 친근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글서글한 성격입니다. 필수로 필요한 요소겠죠. 예, 그런 경우 어때요? 굳이 말 안 해도 그 얘기하는 대신에 다른 뭔가 지원자만의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세 번째, 근거가 없어. 경험이 있다고는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경우는 점수를 올려줄 수가 없어요. 면접장에서는 누구를 뽑아야지 찾는 게 아니고요. 10명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2명만 뽑을 거예요. 그러면 떨어뜨릴 거리를 먼저 찾게 돼요. 면접관이 돼보세요. 그렇겠죠. 이 친구를 뭐 때문에 뽑아야지가 아니고 이 친구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점수를 낮게 줘야 됐어가 사실은 면접관들도 평가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인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책임감, 성실함, 진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저 어렸을 때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라고 했을 때 면접관은 모르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진부하게 본인을 피하라는 그런 내용밖에 되지 않아요. 자, 밑에 구체적인 사례 볼게요. 저는 가장 큰 저의 경쟁력이 창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또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저는 꼭 기록을 해두는 편이고요. 그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연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저 친구가 특허 출연까지 했던 친구구나 라고 일단은 팩트를 주게 되고요. 점수를 1점이라도 플러스를 시킬 수가 있어요. 사전에 다양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좀 더 탄탄한 기획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문장에서는요. 그냥 이 친구의 진솔함을 담는 한마디지 뭔가 점수를 줄 거리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특허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에서만 끝나면 어떻게 보일까요? 약간 건방지거나 잘난 체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한 문장 더 말해주는 게 좋아요. 자, PREP 법칙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처칠이 가장 많이 쓴 화법이어서 처칠식 말하기 비법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자, 맨 처음에 답변을 할 때는 2갈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뭐냐? 정답을 바로 제시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다시 짚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PREP 법칙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사에 기자로 시험을 보러 갔어요. 혹시 우리 회사에 존경하는 또는 본받고 싶은 기자 있습니까? 기자 시험 보러 왔으면 자기 롤 모델이 있겠죠. 그러면은 포인트 먼저 나갑니다. 네, 저는 예를 들어서 땡땡땡 방송사에 근무하는 B 기자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자님이 경제부 발령을 받고서 거시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전문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매일 5시 출근을 해서 거시경제에 관한 과외를 받으면서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본인의 경제적인 시각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포인트. 저는 땡땡땡 기자님의 그런 끊임없이 노력하는 점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게 PREP 법칙이에요. 어려워요? 하나 더 예를 들어줄까요? 자, 포인트 갈게요. 면접 잘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스피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포인트예요. 이유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면접은요, 머리로 하는 이론이 아니라 실기이기 때문입니다. 갈게요. 예를 들어서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면접장만 가면 떨리신다는 분, 사실은 실전 모의 면접을 통해서 이 사례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발음이 어눌해서 발음의 문제를 갖고서 책만 읽었다는 분, 이런 분들은 낭독을 통해서 교정을 하거나 스피치 학원에서 발음 교정도 받으며 고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면접에서 합격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오늘부터 글로만 쓰지 마시고요. 거울 앞에서
면접에서 말할 내용을 직접 말해보세요. 제가 지금 PREP 법칙으로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4문장, 길면은 5문장이에요. 면접장에서 설득력 있는 답변은 어느 정도가 가장 좋은지 아세요? 시간. 가장 호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뭔가 답변을 했을 때, 스피치를 했을 때 59초 안에 해결 끝난대요. 그러니까 1분 안에 여러분의 답변을 하시면 좋은데 30초 이전이면은 짧아요. 그러면 어떻게 들리냐면 성의가 없어 보이고 좀 아쉽고 뭔가 점수를 주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40초, 45초 넘어서 1분 이내로. 그러면은 딱 이 PREP 법칙만 딱 쓰면은 굉장히 쉬워요. 아셨죠? 메모 다 해주셨죠? 자, 그 다음에 SES 법칙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공 면접 가거나 영양 면접 가면 사실은 어려운 한자어 많이 쓰고 뭔가 영어식 표현도 많이 쓰는 것이 좀 더 똑똑해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방대 출신이라서 이런 학업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지 실제로 면접관들은 어려운 말을 많이 쓰는, 가식적인데? 좀 본인을 더 어필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러 준비해온 티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쓰는 간결한 문장, 쉬운 단어가 사실은 전달이 가장 잘 된다고 합니다. 이건 뒷부분에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려운 이론을 막 소개하기보다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내용,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써야 사실은 면접관에게도 잘 전달이 잘 된다고 해요. 이론적으로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양 면접이나 전공 면접, 이제 1대1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결론부터 간략히 대답하라. 2갈식이 좋아요. 처음에 답변을 던지지 않고 이렇게 1번, 2번, 3번 3가지 이유를 든 다음에 미갈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은 이미 채점자는 결론을 듣기 전에 점수를 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결론부터 바로 던지세요. 2번째, 구체적인 답변. CEO입니다. 저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처럼 되겠습니다. 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는 누구의 자서전을 읽고서 CEO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3번째, 겸손한 말투와 행동에 주의하라. 사실은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말투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격이 급해서 말이 빠른 분들은 빨리 말하다 보면은 좀 더 긴장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점수를 충분히 주고 싶은데 말투에서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회의 시간에 회의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한 말투와 행동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어디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엄마한테 막 신경질 내면서 막 이 취준생의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풀지 말고요. 그냥 나 스스로 노력하는 거야. 겸손한 말투와 다정다감한 말투를 오늘 이제 가서 한번 써보세요. 가족에게. 너 어디 갔다 왔니 오늘?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런 훈련이 되면은 면접장에서도 여러분이 나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철저하게 공부하라. 이걸 잡아봤어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자기소개서 봐달라고 하셨는데 보통 많은 분들은요, 본인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또는 어떤 취미가 있는지 장점이 있는지를 막 과거로 이렇게 막 짚어가요. 대학교 때 어떤 활동했는지까지 막 써내려가요. 근데 정작 내가 뭘 잘하는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잘하는 건 10가지인데 그래서 이 잘하는 걸 가지고 왜 B라는 회사에 지원했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 그냥 취직이 목표예요. 이거는 사실 별로 좋지 않고요. 취직이 목표인데 B라는 회사에 꼭 가야 돼요라고 설정을 하고서 면접 준비를 하세요. 그래야지 B 회사에서 뽑아줘요. 저 친구는 그냥 우리 회사 와서 그냥 월급 받고 싶어서 왔구나라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제일 비추. 회사에 관심도가 없거나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또는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탈락 순위 1순위라고 이것도 리서치 결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분명한 어조로 답하라. 이거는 실기이기 때문에 연습하시면 돼요. 1분 자기소개 시간 재가면서 연습하셔야 되고 연습만 하는 게 아니고 음성을 녹음하셔서 들어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들어보기. 사실 이게 따라와야 돼요. 아셨죠?
자, 면접에서 유의점. 무대 공포증이 있고 말을 더듬거리고 목소리가 떨려요. 1번을 왜 먼저 소개해드리냐면 누구나 면접장에 가면 떨리고요. 저도 떨립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방송하거나 강의하면은 떨리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떨린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저는 이제 큰아이가 3학년이고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저 언제 떨리냐면 엄마들 모임 가서 소개할 때. 저 누구 아이의 엄마입니다. 너무 떨려요. 첫째 때 연습하고 갔어요. 분명히 소개를 시킬 텐데 내가 어떻게 소개할까? 예. 그 둘째 이번에 입학하고 엄마 모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연습이 됐나 봐요. 안 떨리더라고요. 연습도 안 했고요. 생각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저도 잘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해보면 경험이 생겨서 여유가 돼요. 근데 면접에서 그래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면접은 첫 번째 면접이에요. 내가 처음 본 면접. 근데 운이 좋아서 첫 면접에서 합격을 하면 좋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면접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면접을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겠지. 나 혼자 집에서 내 방에서 그냥 거울 보면서 이렇게 답변해야지. 그러면 떨어요. 아셨죠? 꼭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보셔야 됩니다. 압박 면접에 함정에 잘 빠져. 나는 이런 질문만 나오면 안 돼 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딸딸딸딸 외우고 가세요. 나는 성격의 장단점 얘기만 나오면 항상 막혀. 취미가 뭐지? 준비를 막 해갔는데 막상 생각이 안 나. 학점 얘기만 나오면 난 할 말이 없어. 이런 친구들은 아까 얘기했었던 리프레이밍 안에서 미리 답변을 준비해 갈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신의 답변을 끝까지 고집하는 유형인데 이거는 이제 뒤쪽에서 토론 면접에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문서답 많이 하고 횡설수설하는 유형. 1번처럼 일단은 긴장하게 되면 아까처럼 의문의 질문을 의도를 파악을 못해요. 시각장애에게 노란색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노란색은 어쩌고 저쩌고 씁니다도 못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죠? 동문서답 어떨까요? 어떤 분들이 하게 되냐면 면접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가서 말하면 되겠지. 아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지원자들 실제 모의 면접해 보면은 자기소개가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많아요.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 학교 안 시킨다는데요? 그 회사에서요 열에 셋밖에 안 시켰대요. 근데 열에 셋은 시켰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 필수로 준비를 해 가셔야 되고 그러면은 덜 떨어요. 준비가 돼 있어서. 그리고 동문서답 하지 않으려면 본인에 대해서 지원한 회사당 적어도 예상 질문의 리스트를 20개 정도는 뽑아 가셔야 돼요. 개인 한 명이 임원 면접 전에 실무 면접에서 보통 5분, 10분 걸리고 임원 면접까지 올라갔어요. 최종 면접 올라가서 면접을 2번 봤을 때 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거든요. 불합격자는 굉장히 짧을 수 있죠. 합격자는 면접 시간이 평균 20분이었대요. 근데 평균 20분이에요. 나 혼자 세워두고서 25분 동안 면접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았을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가 20개 이상 나와야 돼. 사실은 많이 나올수록 더 좋아요. 회사에 관한 질문 20개, 나 자신에 관한 질문, 예상 리스트 20개. 알겠죠? 자, 이번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면접으로 넘어갈게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전문성, 창의성, 그 실력을 네가 PT 한번 해봐. 그럼 내가 한번 볼게. PT 배우는 전문적인 학원이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봤을 수도 있어요. 홈쇼핑 텔레비전, 홈쇼핑 본 적 있어요? 홈쇼핑의 쇼호스트가 되기 위해서 또는 MD가 되기 위해서 홈쇼핑 회사 지원하는 분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요. 저 갑자기 PD 되고 싶어. 홈쇼핑에서 기획하고 싶어. 연출하고 싶어. 이분들은요. 상품 PT를 해요. 쇼호스트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프레젠테이션을 상품을 가지고 너 그냥 갑자기 이 물 팔아봐. 너 오늘 신고 온 신발 팔아봐. 뭐 너라고는 안 하겠죠. 예, 팔아보세요. 예, 오늘 이렇게 정장 차림 오셨는데요. 양말을 한번 PT 해보세요. 즉흥을 시키기도 하고요. 준비돼 온 프레젠테이션을 시키기도 하고요. 예. 근데 왜 많이 시키느냐 알고 봤더니 이런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자, 실전 트레이닝이 중요하고 시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고 처음과 끝을 강조하고 스토리텔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라. 이건 전략인데 왜 이걸 시키느냐 봤더니요. 사실은 회사 입사해서 한 90% 정도 승진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로 스카웃돼서 가는 직원들을 살펴봤더니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면 아까처럼 예행 연습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PT하는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PT, 이 회사에서 중점적인 게 지금 이런 방안인데 이 목표를 저는 어떻게 대처하겠다, 어떻게 해결하겠다, PT 3분 직접 해보시는 게 좋고요. 상품 판매나 뭐 서비스에 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강의나 강연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2, 3분 정도 PT를 준비를 해가셔야 돼요. 또는 어떤 경우였냐면 이렇게 보드판 주고요. 판서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판서할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서서 여러분이 필기를 하실 건지, 그러면 글자체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도표나 그래프를 내가 직접 작성을 해야겠다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자, 처음과 끝을 강조하라. 아까 PREP 법칙에서 포인트. 처음과 끝 나왔죠. 초두효과라고 합니다. 초두효과. 가장 먼저 제시된 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갈씩으로 다 답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들은 뭔가 얘기를 가장 많이 기억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말로만 했을 때, 예를 들어 전화로 뭔가 정보를 들었을 때 기억하는 건 100에 20%. 근데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람이 말을 하면서 뭔가의 제스처를 썼다 그러면은 40%가 기억이 돼요. 자, 저 사람이 말을 하면서 제스처와 표정 뭔가 썼어. 전화가 아니라 실전에서. 근데 그걸 나도 해봤더니 맞네? 이렇게 공감하는 80%.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직접 실전에서 해보셔야 되는데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공지를 해줘요. 대부분은. 그냥 갔는데 갑자기 시키진 않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세요. 게임 마케팅 회사예요. 그러면 이 게임 새로 게임을 신제품이라고 하나요? 상품? 새로운 게임 상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광고 전략을 짜야 될지 PT 준비를 해오세요. 이렇게 과제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여러분이 준비를 해두시면 좋고 파워포인트 만드셔서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토론 면접 갈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20, 30대 드는 대기업에서는 토론 면접을 거의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원 면접, 최종 면접 전에. 토론 면접을 많이 실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1대1 면접에서는 놓칠 수 있는 저 사람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보기 위함이에요. 또는 막상 입사를 했을 때 다른 사원들과 어떻게 잘 협력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을지를 봅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고요. 서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영상을 녹화하고 밖에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멀리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할 때도 있어요. 주제를 일단 잘 파악을 해야겠죠. 토론이 디베이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해줘요.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으로 쓰세요. 반대로 서세요. 또는 공통된 사안을 주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집단 토론 면접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주제 파악을 잘하고 디베이트면은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본인이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자신의 주장만 끝까지 관찰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막 주장하다가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좀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협조적으로 토론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친구는 뽑으면은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아. 황소고집이야. 이런 인상은 절대 주시면 안 돼요. 자, 메모하면서 토론한다. 뭔가 말하려고 나 막 하는데요. 토론 면접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나 말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 끼어들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토론 시간이 20분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끼어들 타이밍을 못 잡아서 나는 5마디 했나? 그럼 나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고 어때요? 메모만 계속하고 있다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메모를 하면서 적정한 타이밍에 자기 발언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메모를 안 하게 되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A 지원자가 이런 의견을 냈고 메모를 하세요. B 지원자는 이 의견을 냈어. 그러면서 머릿속을 막 굴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대안 C를 제시해야지. 거기에 대한 근거는 어제 봤던 뉴스에 있어. 이렇게 찾아야 돼요. 힘들 것 같죠? 근데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토론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시사적인 내용이나 어떤 풀어야 되는 관심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토론 면접의 주제로 많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말하고 있는데 근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끼어드는 거는 좀 무례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도 다 나쁘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5가지 협조성, 설득력, 적극성, 공헌도, 얼마나 토론에 잘 참여했는지, 또 집중을 했는지 이걸 다 5가지를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략을 어떻게 하냐면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 다른 지원자들의 발언도 귀를 기울여라.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면서 말투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공격적이네? 그럼 나도 좀 목소리를 키워야지. 또는 내가 강하게 좀 보여야겠어. 나 굉장히 똑똑하고 이지적으로 보여야 돼. 목소리나 말투를 좀 칼을 세운다 그러죠. 날카롭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사실 지원자들은 서로 경쟁이에요. 악한 감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내가 떨어지면 저 친구가 붙는 거야. 저 친구가 떨어져야 내가 붙어. 근데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표정과 말투는 연출하세요. 왜? 면접관이 모든 걸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주장과 말투가 사실은 중요해요. 공격한다고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공격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는지, 어떻게 또는 저도 동의합니다라고 공감하는 것도 평가로 긍정적인 걸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졌다 이게 아니에요. 토론은요. 아셨죠? 자,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로 근거를 대는 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예를 들어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근거를, 이그젬플을 꼭 제시해 주시고 결론도 논리적으로. 네, 제가 이 토론에 참여하면서 다른 지원자들 생각을 다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틀린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틀린 것 같네요. 말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틀렸구나. 속으로 얘기하고 나 떨어졌어. 이런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일관되게 주장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토론하고 나서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끝까지 저는 이겁니다.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발언을 듣고서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면 좀 더 협조성 있게 토론에 참여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재미있는 스토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기 면접의 유형에 대해서 답변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는요 본인의 스토리를 쓸 거예요. 어떻게 PR을 하는지 봅시다. 보통 이제 자기소개를 준비해서 가는 분들이 한 50% 되고요. 준비를 안 해가는 분들이 50% 정도 돼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1분 자기소개인데 이거 왜 안 해가니? 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딱 들어가면은 네 자기소개 해보세요 하면은 보통 면접관들이요 막 서류 보고 있어요. 이 친구가 취미는 뭐라고 썼는지, 자기소개서에 무슨 내용 썼는지. 면접관이 무조건 거의 시키는 경우에는요 이거예요. 본인도 지원서를 읽어보면서 어떤 질문을 이 친구에게 할까를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안 듣고 있잖아요. 1분 동안 저 엄청 열심히 외우고 준비해 갔는데 안 들으시던데요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 하고 있지만 굉장히 뭔가 컨텐츠가 좋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게 가장 성공적이에요. 면접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소개에서 뭔가 면접관을 잡아 끄는 요소를 하나 딱 발견했을 때. 아셨죠? 그래서 항상 추가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전략, 일단은 외워가세요. 외운 티가 안 나게. 안녕하세요. 지원자 누구입니다. 저는 이래 했고요.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상해 막 초등학생이 웅변도에 나간 것처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연습을 미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개 나와 있지만 강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잘난 체가 아니라 그런 경험 했어요? 언제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성실하다고 했는데 진짜예요? 이렇게 답변이나 질문을 유도할 수 있게끔 말을 해주세요. 외운 것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유도하셔야 돼요. 또 가장 중요한 거, 나 이거는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면접관이 이거 하나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 그거를 꼭 담아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실 건데요.
그냥 메모 가능하게 준비 좀 해주세요. 뭐 할 거냐면 아까 자기소개 준비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첫 번째 자기소개 준비할 때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할 거예요. 펜 준비되셨어요? 약간 종이랑 펜만 있으면 돼요. 자, 브레인스토밍 어떻게 하냐? 뇌 속에 막 뭔가 생각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나를 떠올렸을 때 단어로 쓰세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지금부터 5가지만 써볼게요. 자, 일단 내 전공 들어가겠죠? 내가 하고 싶은 분야나 일, 또는 내 성격, 또는 나의 취미,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요즘 관심사. 예를 들어서 나 웹툰 관심 있어. 뭐 상관없어요. 뭐 내가 요즘 좋아하는 드라마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나에 대해서 쓰세요. 나의 키, 내가 대학교 때 했던 동아리, 또는 내가 대학교 때 어떤 봉사 단체에 가입을 해서 했던 거, 단어로 5가지만 써보세요. 근데 이게 자기소개를 쓰는 순서예요. 딱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쓰려고 하면 글이 절 안 나와요. 써보세요. 5가지 단어. 한 1분 만에는 안 나오겠죠.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본인의 전공, 성격이나 취미에 대해서 언급하기, 현재 관심 분야, 그다음에 내가 뭐 좋아하는 것, 난 애완동물 좋아한다. 어떤 거든 막 쓰세요. 본인에 대해서. 지금은 5가지 쓰는 건데 얼마만큼 써야 되면 10가지 이상. 브레인스토밍은 일단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10가지 이상 예를 들어 썼다. 그럼 그 안에서 키워드 단어를 찾을 거예요. 자,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취미와 특기를 가지고 있고 내 학점, 나 과톱이었어. 무슨 장학금 받았어. 막 이런 키워드 단어로 썼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소개에 무슨 단어를 가지고 갈까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에 지원하는 이 업무와 나의 취미가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가져가야지. 그렇게 해서 추려가는 거예요.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 한 3-4가지 정도로 일단 추려보세요. 이게 순서예요. 지금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자, 2번째 단어를 일단 찾아서 3가지, 많게는 5가지 정도 추렸어요. 더 많게 추려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쳐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글을 쓸 건데, 처음부터 또 안녕하십니까 서론을 쓰는 게 아니고요. 키워드 단어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얘기할 건지를 일단 그 문장을 쓰는 거예요. 한 단어당 2문장 정도 나오면 적당해요. 근데 일단은 좀 길어 스토리가. 그러면 한 단어당 3문장 정도 나와도 돼요. 문장은 아는 문장을 포함해서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습니다까지 포함해서 3문장까지도 괜찮아요. 자, 자기소개 글을 일단은 단어를 이용해서 쓰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본문이 완성이 먼저 됩니다. 시작의 서론, 오프닝은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다음 마지막에 뭘 쓰냐면은 비전이나 나의 포부를 한 문장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뭐까지 됐어요? 본문과 결론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게 오프닝이에요. 어떻게 오프닝을 하는지 뒤에 합격자들 자소서 자기소개 갖고 왔거든요. 그 예시를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 전체 글을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뭐 했습니다. 뭐뭐 되어 그렇게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라는 글말, 문어체를 자연스러운 입말로 바꾸면 돼요. 자, 뭐뭐 및 이런 말은 문어체예요. 네, 저는 판촉 및 서비스직에 관심이 있습니다. 판촉과 뭐뭐와 과로 고치시고요. 뉴스의 말투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 돼요. 이런 뉴스에서 뭐뭐 돼요는 없어요. 돼. 미세먼지가 문제가 돼 감기 환자가 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어 감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돼요는 돼, 하여는 해. 이렇게. 구어체 이렇게 고치는 방법도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양하게 사례들이 나와 있으니까 입말로 바꾸세요. 그래야지 읽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내 자기소개 2분인지 3분인지 1분인지 시간을 재야겠죠. 가장 좋은 시간은 1분 이내, 50초에서 1분 사이가 가장 좋고요. 나 정말 좀 할 얘기가 많어 하면은 1분 20초 넘지 않도록. 요즘엔 추세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저 입사할 때는요, 보통 자기소개는 2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0몇 년 전이에요. 지금 2분 하면 듣다가 그냥 지치신대요. 안 들어요. 40초에서 1분 사이 딱 좋아요. 아셨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글이 몇 문장 나오냐면요. 몇 문장 정도 나올까요? 10문장이면 사실은 충분해요. 길으면 12문장.
본론에 키워드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다 넣고요.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있으면은 키워드 단어를 오프닝에서 던져주면 돼요. 자, 지금 현대홈쇼핑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 선생님 제자인데요. 그 친구가 현대홈쇼핑 지원했을 때 자기소개입니다. 자, 키워드 단어를 이렇게 잡았어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온 남자 누구입니다.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가려면 뛰어야 올라갈 수 있죠. 저는 보험 영업이라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연봉 1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7시 이전에 출근하고 11시 이후에 퇴근하는 7 to 11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키워드 단어가 7 to 11이에요. 뭔가 이렇게 멋진 단어 아니고 그냥 아침 7시 이전에 11시 이후 이거예요. 그 결과 최소 연봉 1억, MDRT 멤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액의 연봉보다 더 값진 경험은 세일즈를 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여기서부터 자기 생각을 넣었어요. 마지막, 현대홈쇼핑이라는 거대한 에스컬레이터를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뛰어올라가는 쇼호스트 되겠습니다. 비전 제시했어요. 근데 이 친구 전공이 뭐 영업, 경영 아니었고요. 현대무용 전공한 친구예요. 네. 근데 본인이 영업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해서 보험 영업을 하다가 이제는 저 쇼핑 호스트 되고 싶어 해서 왔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왜 뽑혔는 줄 알아요? 자기소개서 엄청 뭐 그럴듯해요? 저는 첫 마디였어요. 야, 너 이렇게 했는데 뽑힌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사실은 좀 아쉬워요. 그죠? 좀 뭔가 아쉽지 않아요? 에스컬레이터 얘기가 좀 많았고요. 다른 단어로 사실 바꿔도 되는데 그리고 쇼호스트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마지막에 언급만 해줬어요. 이 친구가 뽑혔던 면접관들이 얘기하는, 현대 홈쇼핑에 계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인성이 너무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거예요. 1분 자기소개서가 좀 미약하더라도 앞에서 질의응답 살펴봤잖아요. 질의응답을 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충분히 뒤집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면접장에서 잘 답변할 수 있을지, 본인의 자기소개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까운 미래에 꼭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멋지게 해내는 그런 사회인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